반갑습니다. 우리 박세훈 교무님은 지금 전무 출신 훈련에 참석하셔서 익산에 가 계십니다. 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열심히 정진하신다고, 밖에도 안 나오시고 그러신다고.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광대 장례식장에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갔대요. 그래가지고 접촉자들이 꽤 있어서 검사도 하고 자가격리도 하고 한다는데, 다행히 우리 불교 식구들은 아무도 확진자가 없고 다 음성으로 나왔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한대요. 우리 세용겸도 익산에 가 계신데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누가 하나 다녀가면 그냥 막 확산되잖아요. 우리 아직 그렇게 다녀가도 확산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단회도 하실 텐데 잘 지키셔야 돼요. 마스크를 벗으면 배은입니다. 배은, 법률 배은입니다. 우리가 지키자고 했는데 안 지키면. 제가 이따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 거.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는데 물 드실 때 텀블러 갖고 다니시라고.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물을 안 드시려고 아시겠죠? 물 드실 분은 갖고 오셨겠지. 자, 오늘은 단회니까요, 본문을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회보에 같이 나눠드린 종이가 있죠. 본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 이거는 종국사님께서 그 5급 교무 훈련할 때 교무들한테 해주신 본문인데, 여서갑초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서 나눠드리고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 문.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서가 앞초처럼 공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산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은 결국 본 마음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아도 내 마음의 체험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경계가 와서 그 마음을 억지로 돌리면 그때는 조금 편안하지도 비슷한 경계가 오면 또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해결이 나야 합니다. 해결이 나도록까지는 자주 본인이 관심을 두고 마음에서 풀이 나면 뽑아줘야 합니다. 40대 초반에 우리 마음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내 마음을 찾아봐도 불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어른께 가서 문답을 받고 나오면 마음이 좀 풀린 것 같다가도 문 닫고 나오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내 마음에서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그냥 놓고 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챙기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챙기는 세월을 지내다 보면 어느 시절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는 마음이 한 달 가고 2주일 갔던 것이 차츰 줄어들면서 평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평심이라는 것은 일 당해서 온전함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일을 당해서 조금 요란해졌다가 다시 챙겨서 돌아오는 것이 평심입니다. 교당에 근무할 때 아침 선이 끝나면 공원에서 선요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가를 하고 발밑을 보니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을 텐데 왜 안 가져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0원짜리이기 때문에 안 가져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오기 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 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공을 말하는데 공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실체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을 가치론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방에 있으나마나한 물건이 어느 날 없어졌다고 하면 주의심이 깊은 사람은 알지만 보통은 없어졌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책상 위에 정말 아끼고 소중한 것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금방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여러 곳에서 빼앗아 가는데,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에서 공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약견재상이 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약견재상 비상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자리 등 그 모든 상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실제로 그 모든 상들은
내가 욕심을 낼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이것을 알면 공돌이를 깨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돌이를 깨치면 습관력이나 업력으로 잠깐 끌려가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끌리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천금보다 귀한 이 몸도 빈 것임을 알면 누가 나에게 경계를 주어서 마음이 요란해질 때에도 그런 경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은 결국 본 마음을 드러내자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마음을 표현할 때 공적영지다, 텅 빈 가운데 밝게 아는 것이 있다, 또는 진공묘이다,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본문으로 보면 허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허공. 예, 허공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죠. 여기는 지금 다 허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 교당도 있고 더 확대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예. 텅 비었지만 그 안에 다 묻혀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으로 봐도 또는 실제 밭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묘하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온갖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챙기고 살아야 되냐? 진공묘요, 공정영지라 표현된 이 세상, 이 허공을 품고 살아야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 뭐냐, 이제 뒤에서도 공업사님도 잘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40대는 몰랐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깨쳐야만 그것을 아느냐? 그것은 아니죠. 제가 요즘에 아침 좌선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좌선에 탁 앉으면 허공을 탁 의념적으로 딱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몸이 탁 놔집니다. 이게 허공이 꼭 깨쳐야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허공을 마음속으로 딱 품으면 이 자체로 놓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는데 한번 내가 평소에 허공을 품고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챙겨야 되는 거죠. 이 챙기는 연습을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허공 같은 마음을 챙기고 살면 거기서 뭐가 난다고요? 혼간 욕심 따라서 경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이 나도록까지는 자주 본인이 관심을 두고 마음에서 풀이 나면 뽑아줘야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뽑아줘야 된다. 저번에 제가 훈련 갔을 때도 훈련은 가면 우리가 항상 그 보온봉공을 작업을 해요. 사상선이라고도 하는데 풀을 뽑기를 했어요. 풀을 뽑는데 어떤 풀은 그냥 뿌리가 이렇게 깊어가지고 또 옆으로 막 번져가지고 한번 뽑으려면 그냥 다 헤집어야 돼 막. 근데 어떤 풀은 뿌리가 얇아가지고 뽁뽁뽁 올라왔어요. 쉽죠. 근데 이거는 그냥 줄기가 뻗어 있는 것은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차이가 났죠? 아니 그냥 처음 났을 때 뽁 뽑으면 그냥 뽑히는데 그냥 내방쳐뒀다가 막 지만대로 자라게 놔뒀다가 뽑으려고 그러면 어렵죠. 예. 그거 하나 뽑으려면 그냥 호미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밭을 다 헤집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그때 똑 뽑아버리면 아주 쉬운데 그냥 놔두면 그냥 묵혀두면 관심 없으면 막 번져가지고 그냥 한번 캘려면 그냥 온 마음에 상처를 다 내면서 캐야 겨우 캐지고 그것도 관심 없으면 위에만 그냥 뜯고 말아버리고 그러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릴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두고 뽑아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을 덜 나게 하려면 일단 한번 뽑고 나면 거기다 뭘 심어야 돼요. 그냥 풀 뽑아놓고 그대로 두면 다시 또 막 금방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가면 계속 뽑는 거예요.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 가보니까 막 풀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니, 풀나무래. 꽃나무. 꽃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그냥 막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막 풀도 뽑고 막 꽃도 뽑고 막 그랬는데 이제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풀이 덜 나죠. 덜 납니다. 네. 우리 마음에는 욕심에 이 풀들을 뽑고 나면 뭘 심어야 될까요? 뭘 심어야 돼요? 서원을 심어야 돼요. 서원. 그것도 큰 서원을 심어야 됩니다. 논이나 밭이나 하면 뭐를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리에는 풀이 안 나요. 근데 그냥 놔두면 풀이 나죠. 거기다가 내 서원을 크게 심어놓으면 그 옆에 풀이 나더라도 조그맣게 납니다. 그래서 뽑기가 쉬워요. 잘 나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또 나요. 또 나. 그래서 풀이 뽑은 자리에는 서원을 심어야 돼요. 여서갑초란 말씀 하셨죠. 마음이 나면 여서갑초란 건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매일
맨날 또 납니다, 또 납니다 하고 다시 또 올라옵니다 하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여서갑초 여러분들 안 하고 사세요? 경계 나면 바로바로 해결이 완전히 됩니까? 일단 눌러놓잖아요. 화 낼 거 다 내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무너지죠. 회사에서 마음껏 화내보세요. 그러면 그래 짐 싸, 그렇죠? 집에서 화내면 요즘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화를 다 내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뭐예요? 눌러놔야 됩니다. 눌러놓고 나서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눌러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들러 봐야죠. 다시 떠들러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돌 밑에 있는 풀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안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서 여유가 될 때 뽑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행사님 그 점검하라 한 게 뭐였어요? 일기예요, 일기. 내가 그때 뽑을 수 있으면 바로 뽑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저녁에 가서 점검을 통해서 눌러놨던 거 싹 들러보고 해결이 안 됐으면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돼. 근데 그냥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또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맨 천지가 다 돌로 눌러놓은 거 다 눌러놔가지고 그냥 좀 있으면 바로 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서갑절을 하더라도 뒤에 점검을 잘하고 뽑아주면 괜찮아요. 여서갑절은 무조건 안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끝내고 점검하면 돼요.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났을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평심 얘기를 하셨어요. 평심이라는 것은 일 당해서 온전함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일을 당해서 조금 요란해졌다가 다시 챙겨서 돌아오는 것이 평심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함을 언제 챙기세요? 경계 당하면 챙기십니까? 온전한 거 아닌가? 마치 우리 온전생각 취사를 성실명주상 1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경계 당해서 온전함 챙기는 건 줄 알아요. 여기는 정국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평소에 온전함을 잘 챙기고 있다가 경계에 당하면 잠깐 요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평심이다. 평소에 막 내 마음 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다 하다가 경계 당하면 그냥 그때 온전함 챙겨서 생각하고 취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온전함으로 있다가 경계 당해서 잠깐 요란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챙겨서 취사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요란한지 온전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피는 마음.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대로 살죠. 그래서 살피는 마음, 그게 뭐예요? 주의심이 주의심. 내 마음이 온전한지 허공 같은지 챙기면서 그 평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공 얘기를 하셨죠. 동전 떨어져 있는 예를 드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짜리입니까? 마음 얼마짜리예요? 누가 내 10,000원 뺏어가면 그냥 내 돈 내놓으라고 할 텐데 내 마음을 뺏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져가는갑다 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인가? 찾으려고를 안 하죠. 찾으려고.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제일 문제는 잊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죠. 빼앗아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빼앗겼어도 찾아올 방법을 모르고 찾아올 의지도 없고 내 마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를 안다면 얼른 찾아와야죠. 얼른 찾아와야 됩니다. 왜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본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을 얻자, 복락을 구하자는 건데 반대를 계속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누가 내 마음 뺏어가려고 하면 탁 멈춰서 못 빠져가게 잘 챙기고 근데 가치를 알아야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마음의 가치가 얼만가 잘 뺏기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하시면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아님을 안다면 뒤에 이제 직견 열애라 그러셨죠. 열애를 본다. 천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몸도 사실은 빈 것이다. 그러면 열애를 보리라. 부처로 살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본래 마음의 가치를 알아서 허공처럼 허공 같은 그 마음을 챙기자. 온전함을 챙기자.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욕심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풀이 자랄 때마다 수시로 뽑아주자. 그리고 풀이 적게 나게 하려면 뽑고 거기다가 서원의 작물을 심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하지만
경계 당에서만 그냥 잠깐 했다가 혹은 다 잊어버리고 나서 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호응처럼 텅 빈 내 본래 마음을 챙기고 살다가 나면 뽑고 그게 살피는 마음, 그것을 챙겨서 늘 내 마음에서 서원의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농사꾼이 밭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거둘 게 없죠.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지만 관리를 안 해놓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교당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마음 관리 안 하고 그러가면 나중에 법포 나오고 법사 되고 해도 법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제 더 강화한답니다. 뒤에 가서 얻을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챙겨야 돼, 지금부터. 자, 오늘 나눠드린 법문은 한 번 더 새겨보시고 내가 마음 가치를 얼마나 알아서 잘 챙기고 사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